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준비가 참 예. 언어 인터뷰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죠? 촬영도 뭐 몇 군데서 진행이 되고 하니까. 자, 르노아르 오마주상의 백지원 작가 선생님, 실험적 예술권상의 김소피아 작가님을 모시고 대화를 합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네, 오늘은 그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우리 K아트 프라이즈의 르누아르 오마주상의 백지연 선생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실험적 예술 부분에 김소피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자, 인사. 네. 네. 네,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피아 파바트.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갈까요? 네. 예, 이제 최근 이제 작가의 작품 활동 근황. 네. 예. 백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세 번째 개인전을 마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 유화로 했었고, 두 번째 개인전 주로 아크릴화로 했었고, 세 번째는 좀 섞어서 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전을 쉴 새 없이 계속 이 세 번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쉬면서 항상 여백이 있어야 그 여백 안에서 이제 다른 어떤 창의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백 안에서 어떤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중이에요. 네, 숙성시키는 중입니다. 예. 네. 자, 소피아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네. 새로운 도전을 지금 6월 호구의 날 공모전을 계획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4월 30날 세미 갤러리에서 공모전을 한번 제가 30호 크기를 한번 도전을 해서 동상을 한번 수상했어요. 네. 그리고 용산국제 교류 미술대전의 준비도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술 신선한 아이디어와 소피아 팝아트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서 아직도 시도를 안 한 거를 저 아이디어 내서 유튜브 선생님, 감독님이랑 상의를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림을 주제랑 제 주인공을 해서 홍보와 마케팅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요즘 시대라서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내 그림도 홍보도 할 겸 이름도 홍보할 겸 그래서 계획 중이에요. 새로운 계획이고 그리고 그거를 패션과 팝아트 그림을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께 미술 세계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미술거리를 한번 사고 제대로 독창성 있게 만들고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앉힐 수가 없네. 자, 관장님, 네.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지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개인전을 3번을 진행하시지만은 다음번 또 좋은 작품 하시려면 숨고르기가 필요한데 그 숨고르기를 여백이라고 또 표현하셨어요. 어쩌면 그 여백이라는 것도 여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쩌면 허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공 속에는 무한히 많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또 색다른 예술의 모티브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여백의 시간을 아직 가지신다고 하는 게 또 참 나름대로 또 재밌습니다. 네. 하고 우리 김소피아 선생님은 그뭐 외모와 같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 활동하는 것 이외에도 어쩌면 이제 마케팅도 필요하고 또 작가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관계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역시 그 열정의 그 소피아식 팝아트의 작가인데 예술 활동도 이제 융합적 예술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두 작가 선생님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아주 강하시죠. 네, 강하신 두 분이 네. 오셨어요. 한 분은 뭐 나는 고통의 탐구자다. 그런데 꽃은 날고 있고. 꽃은 날고. 그 표현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주제인 것 같고 또 소피아 작가 선생님은
아티스트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스토리가 그냥 아티스트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보인다. 어떻습니까? 네, 그 창조를 하려고 하는 뭐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자 하는 열망을 많이 품고 네. 계신 작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작품 한번 또 보시면 또 이런 작품을 하시니까 그렇죠. 저런 열정이 있으시구나 아마 네. 우리 독자님들께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럴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자, 우리 백지연 작가 선생님의 작품 용오름이죠? 네, 네, 아, 요- 네, 예. 제가 요거는 이제 들어주시고 자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목이 용오름인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용오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그랬더니 네, 이제 5단계를 거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용오름은 5단계를 거친다. 첫째, 매우 어두운 장소의 출현. 두 번째, 나선 형상. 세 번째, 물보라 반지 형태 단계. 네 번째, 성숙 혹은 물보라 소용돌이 단계. 5번째, 소멸 단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고 이 작품을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 이제 직관적인 작업을 했고, 근데 사전을 찾아봤을 때 내가 담고자 했던 그 내용이 맞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정지된 그림이지만 저는 제 안에서는 동영상을 떠올리면서 그린 거였거든요. 이 5단계가 저한테는 계속 움직였고 그 움직임 자체를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나선을 거쳐서 어떤 밝음으로 승화되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을 그림을 그리면서 다 밟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조금만 잡아주시면. 예. 아니 작가 선생님 해주고 이제 요거 할 때는 그거 잡아주시고 우리가 저 조금 짚어볼까요? 저 우리 관장님 우리가 잭슨 폴록 얘기를 좀 하지 네. 않습니까? 그걸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작품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미술사를 좀 뒤져보게 되면 그렇죠. 몇 가지 이제 이거 좀 그 유사한 작업을 했던 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백지연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하는 오는 그 사진이 원래 제가 출력했었는데 못 가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작업하는 그 작업실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마치 그 드리핑 작업을 하듯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체가 액션 페인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션 페인팅적이고 또 드로잉적인 또 드리핑적인 그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또 사회적 일 자체가 이제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치유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뭉크적인 요소가 또 있지 않나. 그렇죠. 결과적인 네. 작품 완성도에서는 네.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내방자라 그러나요? 네, 내방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자기 예술 세계가 가끔씩 떠오르고 그걸로 연작으로 해서 또 작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프로이트적인 요소도 또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 용오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그 에너지 덩어리가 올라가는 이 형상을 통해서 다 융합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하나의 이제 블랙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전에 이제 그 얘기 한번 나눴죠. 이제 어둠이지만은 이분법적으로 끊어져 있는 어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변형으로 넘어가면서 빛의 존재로 또는 빛의 형태로 넘어가는 그런 용오름이다. 그래서 동양적 언어로 보자면 불이법의적인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눴고.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네, 항상 해몽이 더 좋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작업을 할 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과정 이렇게 이제 아주 작지만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과정 사진 이제 본 건데요. 하기 전에 과정이 훨씬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기 전에 마치 굿을 하듯이 이렇게 모델링 페이스트를 가지고 한참 놀았어요. 막 빗자루로 때리기도 하고 액션 페인팅이죠 일종의. 그런 과정은 다 지워졌어요. 덮여졌고. 하지만 제 안에는 이제 기억과 스토리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대한 정화조처럼 이렇게 어둠이라는 게 이제 어둠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고통도 고통이 아니거든요. 고통이란 것이 이제 제가 직업상 상담 심리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탐구하는 것에 저는 항상 몰입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이렇게
이런 나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공유하고 음. 그 내담자와 제가 그 고통을 공유하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가 일어나고 음. 그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그 고통은 승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걸 의도하고 그린 건 아니에요. 작업을 할 때는 본능적으로 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한 거지만 나중에 이제 제목을 붙일 때 제가 이제 아 그런 과정을 밟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네요.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인터뷰 중에 이제 세월호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유람선 또 얘기도 유람선. 했고, 하물며 이제 근자에 있는 네. 손군의 죽음에까지 이 안에 그 예, 사회성을 담고 있는 거죠. 담고 예, 있다라는 예. 거에 즉답을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지만 음.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아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들어요. 음. 모두 공유하고 있죠. 사실은 나도 모르게 공유하고 있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그 공유 자체도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근데 저의 경우에 제 직업 이전부터 그러니까 뭐랄까 감정이입이 원래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고통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직업 상담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물론 개개인들의 고통에 집중을 했지만 점차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 세월호라든가 어떤 이제 그 헝가리 유람선 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든 소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제가 소화를 해내야만 저는 또 새로운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화 과정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공유되는 순간 내 아픔인 거잖아요. 그들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차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차이도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제가 작업하면서 느꼈던 어떤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네. 관장님 매듭해 주셔야 돼. 네. 예, 그 이제 치유를 할 때 우리 아픔을 치유한다는 건데 이제 이 아픔에 관한 부분이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바이러스라든가 아픔과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존하면서 어쩌면은 내 속에 담아서 그걸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본인이 클린존으로서의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조차도 어쩌면 속에 있는 걸 풀어내는 작업으로서 그래서 아까 해설에 굿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액션 그렇죠. 페인팅 하는 자체는 네, 네. 마치 굿을 액션 페인팅을 한다. 근데 그 자체가 클린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반려자로서의 그림이다. 그리고 그 내면성이라고 했을 때는 백전 선생의 이제 독특한 개인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 내담자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 내면자로서의 이 그림이 반려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여담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최욱경 작가 선생님이 계세요. 네. 교수를 하셨는데 그가 왜 자살했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아. 어느 순간에. 아. 그 제자들하고 내가 네. 굉장히 이 석사 과정에서 같이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지 않기를 전혀 모르는 거야. 워낙 근데 힘이 제가 왜 이런 뜻을 하냐면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은 표현을 한 게 다행이지만 그게 분명히 어느 극점에 가면 어떤 작품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네. 자살이 아니고 방법이라고요. 근데 다행히 퍼포먼스를 하시니까 풀어내시겠죠. 네, 뭐 많은 그 이 클린존을 유지하고 계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문구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잘 풀어내시겠죠. 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자, 우리 저 소피아 선생님 작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거기 지금 작품이 있죠? 네, 작품을 이쪽에 준비하셨죠? 네, 여기에 이거 줄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서 제가 네, 해주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우리 저 백 선생님이 들어주시고 네. 네. 여기 가까이서 제가 한번 좀 아 그럴까? 네, 그럴까요? 자, 백 선생님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소피아 선생님. 저는 제 작품을 설명을 할게요. 작품 구성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노래, 뮤직 비디오를 자주 시각적으로 많이 보고 영상 미디어를 많이 접속을 합니다. 미니
비누 조각도 하고 영화 배우 엽서 고무 파나 조각도 하고 여러 다양하게 굿 아이디어 창출하여 작업을 해요.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려한 사실은 제 소피아 인물이에요. 여 주인공처럼 제 인생이 다 다양한 인물로 살고 싶은 내면의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작품 속의 나의 모습은 현실은 영 아니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인 소피아 작가로 멋지게 인생 희락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이게 너무 자유분방하게 보일 정도로 오브제도 뭐 과감하게 썼고 우선 이제 관장님이 문을 열어주실까요? 예, 지금 소피아 선생님이 이제 자기의 그림 세계를 독특한 언어법으로 일단은 그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피아 팝아트다. 그래서 근데 바로 이 소피아식 팝아트를 어쩌면 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렇죠. 팝아트에 아주 전형을 본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초를 넘어서는 반정초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는 어떤 그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외에 개인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독특한 다른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반정초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그림을 구성해내는 방식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자유분방한 구성주의적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방식과 반정초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팝아트를 나름대로 재밌게 제대로 하고 계시구나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들어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건 성격 교면이고 완성도 면에서는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아이들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대가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이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즈 같기도 하고 네. 클래식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오브제 착용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침없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뭐 과연 저런 것도 붙일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오브제가 있는데 과감하게 그걸 붙이세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잘 붙지도 않는데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잘 붙을 것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떨어질 만한 요소 있으면 다음번에 또 다시 붙이면 되지라는 식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자율 분방 속에는 융합적인 그 사고가 다양한 그 이 안에 스토리 자체도 융합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조금 빈도가 좀 다르지만 이제 백남준이가 이제 피아노를 부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피아노를 부시면서 이제 어떤 팝아트나 아방가르드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 평가가 네. 된 이게 예술가로서의 평가가 네. 됐었죠. 우리가 그- 쭉 이론적으로 끌고 네. 오는 것 중에 근데 이분은 작은 것 하나로 피아노를 부시는 것 네. 같아요. 막 우리가 이제 선택하시는 이 생명의 줄기가 네. 어떻습니까? 금방 뭐 백남주 선생님 금방 딱 말씀하셔서 저도 좀 떠올랐는데 네. 결국은 평면 위의 전위 미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맞습니다. 네. 예, 제가 느끼는 네. 그 오브제의 선택이 이분은 일상이 아주 뭐 심오한 또는 뭐 권위주의적인 이거 완전히 그냥 다 부셔버리는. 예, 탈피하셨죠 그럼. 예, 패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상이 벌써 작품 아니겠어요? 작은 선생 어떻습니까? 평면 위의 전위 미술. 오늘 그런 것도 나왔네요.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우리에게 뭔가 충격을 주는데 아름답거든요. 네. 그림이 그죠? 네. 이거 대가가 그리지 않고는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 인정할 게 인정하자. 예, 그 대가가 그리지 않고 그 말씀이 바로 대가가 되게 되면 이제 화백이 되고 그렇죠. 화백이 됐을 때 돌아가는 것이 마음의 고향으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은 그렇죠. 그 순진함과 순수성 예. 그 순수성은 결국은 대자연에 돌아가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침없게 그리는 거 바로 그거 말씀해 주신 그거죠. 것 같아요. 예, 예. 핵심이죠. 예. 이게 살아있다는 예, 뜻이죠. 선생님 작품이 여기 인물상 여기 등장하는 소피아가 정말 거침없게 표현됐고 근데 그게 이제 작품 해설에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최욱경 선생님의 말씀에서 그 아주 그 정교한 예술가로서의 사색가로서의 형태가 있다면 우리 이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유람방능.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만행이죠. 네. 그죠? 유차. 예, 예. 그래서 끝까지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마음만 그죠? 또 박수 또 박수 한번.
아니, 자, 선생님 한 말씀 더 네.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거. 예. 하시고 싶은 그냥 독자들이 이제 옛날에는 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많이 하고 네. 그림을 창조를 하잖아요. 요즘은 시각적으로 영상, 멋있습니다. 미디어, 뭐 디지털 그렇죠. 카메라 이렇게 해서 저도 그걸로 내 아이템을 해서 그림 포출을 했어요.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새로운 여기 도전. 소리죠. 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 아직은. 예, 이 정도 들을까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인데 작품 방향 계획 이거 하자는 좀 따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켜야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생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작품 방향, 뭐 계획.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직업적인 전문성을 좀 더 살려서 그 계속 심리적이고 투사적인 작품을 하고 싶고요. 투사적인 작품이라 하면 이제 프로젝션,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림에 투영될 수 있도록, 즉 저는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 어떤 분들은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봐요. 아, 이거를. 곧 쓰나미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하지만 또 아이들은 굉장히 밝은 미래를 보고 여기 동물, 숨어있는 동물 같은 걸 잘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그림에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사적 작품들을 계속 좀 해나가고 싶고요. 또 계속 저의 그 탐구 주제인 고통 그리고 고통의 승화, 그 궁극적으로는 고통이 없어지는 자리, 그런 무의 자리를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숙성이 되면 아마 좀 탐구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한계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뼈대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조금 더 형태미, 뭔가 아름다움, 이런 부분, 살도 붙이고 화장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노력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요새 비판 들어가야죠 우리. 예, 우리가 전시를 봤죠. 네. 그때 정말 우리 둘이 거의 멀리까지 갔죠. 개인적으로 먼저 유도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이 실험은 네. 정말 우리가 귀한 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신계통에 공부하시는 분이 아태에 왔다는 건 이거 보석이다. 인정하시죠? 네, 네. 예. 우리는 생각 못했죠. 이게 투사적 여기에 들어와서 영매가 치유하는 그것을 원한다. 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 심리 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투사적 작품을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미술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죠. 보는 자로 하여금 또는 감상자로 하여금 무한한 자기의 상상을 꿈꾸게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말씀이 예전에 좀 그 심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는 쪽에 해서 미술에 있어서 장식적 요소라든가 여러 형식적 요소들이 좀 배제됐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이 투사적 요소를 통해서 또는 포함해서 미적 어떤 그 효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세밀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하겠다. 그래서 미적으로 가시겠다. 그리고 투사는 이 미술에서는 상상력을 불러오는 하나의 그런 작용 매체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유치하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갖다 준 중세 미술의 충격은 건조해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바로코가 나온 거거든요. 로코코가 나오고 장식 미술과 우리가 보는 사치가 나와서 치유가 됐어요. 물론 부르주아를 위한 작품 세계이고 연장이지만 개인에게도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장식 미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냥 편하게 했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잔 말이죠. 그렇죠. 이제 클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하나의 에너지나 덩어리를 그 큰 덩어리로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배우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성, 또 이제 뭐 금으로도 또 하기도 하고 했던 그렇죠. 또 사회적 욕망을 담아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던 부분들. 아마 백전 선생님께서 이제 투사적 그림으로 가게 된다면은 미술에서는 아까 상상력을 유발하는 그림이라 그랬는데 할 얘기가 많고 또 할 액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굿이 그 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단일성적인 어떤 그 구세 형태,
액션 페인팅이라면은 조금 더 세밀화된 굿이고 액션 페인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근간에 우리 아르테 전시회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한 여류 작가가 보여준 그 위대한 그 장식 미술이 그러면서도 뻔뻔하잖아요. 뻔뻔하게. 아주 좀 많이 그런 뻔뻔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뻔뻔해요. 아주 도도합니다. 내재한 뻔뻔함을 이뤄내겠습니다. 예, 그거예요. 근데 그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도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건 뭔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예, 소피아 선생님 이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작품 추진 방향 어떻습니까? 제가 요새 지금 다육이 공예 제가 아는 동생이 사진도 하고 시도 하고 수필도 해요. 야. 그래서 한번 여기 피카디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 5월 달인가 6월에 한번 공모전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제가 추천을 했어요. 네. 좀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아이디어를 저도 좀 새로운 그 뭐지 다육이 공예랑 저는 어차피 오브제니까 콜라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접목시켜서 소피아 팝아트 독창성 있게 새로운 창의성을 도전하는 것이 저의 철학 아트예요. 네.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예, 않습니까? 아까 뭐 말씀 나왔잖아요. 저기 평면 위의 전이 미술. 그렇죠. 벌써 이게 이제 식물 우리 요즘 최근 그 반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식물도 반려자다. 그런데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반려 식물도. 근데 미술과 어떻게 과연 접목될 수 있을까 뭐 궁금증이 좀 유발되는데요. 뭐 우리 소피아식 팝아트로 만들어진다면은 재밌는 어떤 뭔가를 또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류 작가라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모든 것이 독창적이세요. 머릿결부터 모자부터 안경, 패션이.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작품에도 투영되고 있어요. 네. 작품도 그러세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완성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라일체네요. 예? 그렇죠. 무라일체가 맞습니다. 예, 이 분이야말로 우리가 특히 이 관장님이 눈여겨 추적하셔야 될 겁니다. 이론을 쌓아주시고 우리가 관찰하고 계속 개념화 시켜서 거꾸로 이론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조금 뒤쳐져요. 우리가 뒤쳐져요. 로켓 방향으로 쫙 가시는 것 같아요.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고무아트 뭐 이렇게 나오니까 와 대단하네요. 엄청나. 말씀 더 주실 거 있으면. 그냥 저는 좀 제가 부족한 건 많아요. 솔직히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실기를 해서 이론을 해서 공부를 막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남이 안 한 거를 좀 요새는 그게 나의 장점은 남이 안 한 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모방 포즈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조금 대충 이렇게 해서 하지만 저는 나만의 작품을 창조를 하는 그게 그게 장점이지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뭐 네. 어차피 해야 돼. 이 최육경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선생님은 사실상 그 청경자가 네. 작품의 완성도지 비슷해요. 네. 그 굉장히 그 센세이션했어요,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학과 미술을 왔다 갔다 하고 네. 사실은 조금 더 했으면 음악도 했을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앞섰던 그 전위예술가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최경 선생님은 이제 조금 식자들이 알아요. 근데도 이제 그 그림 비싸게 팔립니다, 지금. 인정을 해요, 컬렉터들이. 그게 이제 우리 백 선생님은 그런 작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피아 선생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갤런티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게 배팅하면 돈이 되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오늘 방송 사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두 분이 안 만날 분이 지금 두 분을 모시고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네. 너무 왜냐면- 배우고 싶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분이 이게 합쳐지게 되면 에너지가 보통의 에너지가 아니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각각 모자라는 부분이 서로가 보강되면서 절대 결합 안 합니다. 네. 절대 당길까요? 결합되실 분들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예요.
그게 맞고 예, 어설프게 섞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예, 표현상 그렇고 관장님 마무리해 네. 주실까요? 예, 오늘 그 두 선생님 그 작품에서도 그렇게 정말 열정이 담긴 작품을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그 두 분 다 또 향후에 나갈 그 계획이나 방향성에서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에 대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보는 독자들도 한번 마음에 또 뜨거운 열정이 한번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근데 일단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근데 이분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창의적 인물 소개란이 있는데 어떤 분을 소개할까 궁금하네요. 예. 백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네. 계속 최욱경 그렇죠. 작가님을 네. 계속 얘기하셔서 네. 제가 가장 영감을 받은 작가분이 오. 최욱경 작가님이셔서 미리 말씀해 버리셔서 저는 이제 김이 빠졌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작가님은 아니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처음 그림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지금 창의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의성을 정의하자면 창의성은 누구나 타고나는 거다. 좋습니다. 어릴 때 누구나 창의적인 면을 타고나고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누구나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고 창의적으로 그리지만 자라면서 부모가 사람은 이렇게 그려야 돼, 뭐 산은 이렇게 그려야 돼, 바다는 이렇게 그려야 돼라는 관념이 주입되고 더 자라면서 학원을 가고 사회를 접하면서 사회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이란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가 우리 관념 안에 들어와 버리면서 그 창의성이 오히려 억압되는 거지 창의성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욱경 작가님은 그 시대에 남성 작가들이 주류이던 그 시대에 독자적으로 여성 그 추상 표현주의를 혼자 그렇죠. 독자적으로 완성하셨고 그 색채나 그 형태나 이런 부분이 그 당시로서는 좀 정말 많이 뛰어넘어야만 가능했던 그래서 저는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우셨던 그러면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신 그리고 그 부분을 치열하게 끝없이 추구하다가 벽에 부딪히시고 좌절하시고 물론 이제 굉장히 작고 하셨지만 그 흔적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창의성 면에서 배우고 싶은 그런 작가 분입니다. 네. 우리 고 최욱경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팬이 있다는 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서성록 오강수, 그다음에 이일 이반이라는 분하고 같이 교수를 했는데 이반이 이제 재팔다고 와서 교수 맡겨서 선정적 색채주의거든요. 막 요란했어요. 최욱경 선생님이 우울하셨. 그렇지만 열심히 호학들을 키웠고 강의하시면서 조용히 가셨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아이들 굉장히 안타까워한 참 그 사랑받는 작가셨고 30대니까 벌써 한 20, 30년 됐네요. 근데 가끔 이분 저 특별전을 해요. 가끔씩 얘기가 나오죠. 그 옥션에 나오거든 서울 옥션에. 근데 작업 받는 거 보니까 작업 받더라고. 아 기뻐요. 안목이 있다. 약간 위험한 지금 코드예요. 우리 백 선생님이 최욱경 교수님 얘기하는 게.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그렇죠. 소피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백지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백지연 선생님께서는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이 독창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사회화를 통해서 획일화가 되는데 과연 작가들이라든가 이분 작가들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이 획일화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독창성을 만들어낼 건가. 그랬을 때 이 타겟으로 최욱경 선생님을 또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독창적인 삶을 살으셨다. 또 그런 독창적인 삶 자체가 어쩌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살 수 있었다면은 그건 독창적이지 않지만은 이 남성 위주의 그 삶의 또 형태 또 화단 위주에서 그만큼의 위치라든가 자리를 잡아 나오셨다는 것이 상당히 독창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창의성의 부분에서 사회화의 획일성을 넘어가는 독창성을 그분에게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인터뷰 백 선생님 뵙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처음 인터뷰 끝나고 그
엘리베이터 가는 거 한 5분 동안에 느꼈어요. 네. 석경 선생님의 자취를 말씀드렸더니 받더라고요. 나도 좋아하는 작가였고 또 이런 사색가 정도는 정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다가 이분의 그 전시 포트폴리오에서 느꼈어요. 합일체죠, 일종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명쾌했으면 좋겠다. 백 선생님이 훨씬 더 훌륭한 명쾌함으로. 네, 그렇다 그러면은 백전 선생님을 조금 그 정리를 해보자면은 본인이 이제 심리 전공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심리 철학.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 철학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철학을 하는 작가이다 이렇게. 그것도 좋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병균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클린존을 유지하셔야 예, 돼요. 아니 환자의 병균이 득실득실한 건 암 환자 뭐 온갖 거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험하다니까요. 네, 하지만 그 공존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제 반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안전거리 유지, 마스크 쓰고. 예, 근데 그런 치열함을 이렇게 또 이제 감성이 미리 받는다는데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기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아픔을 먼저 남들의 이타적 아픔이 먼저 느껴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다행이죠. 이분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렇죠. 예. 예. 조금만 다행이죠. 돌파구거든요. 비싼 그림으로 팔렸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에요. 나름 잘 팔립니다. 잘 팔린대요. 박수 칩시다. 우리 소피아 선생님, 네. 예, 궁금해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하실지. 저는 제가 사찰을 좀 종종 자주 다녀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제가 다니는 사찰을 다녀서 거기 원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자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옛날에 좀 패션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 앙드레긴 아시죠? 네, 알죠.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알았고, 공예도 집에서 이렇게 보면 사찰에서 만드는 거, 그리고 불교 그림, 뭐 여러 가지로 손재주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구 디자인도 하시고, 뭐 꽃도 좋아하시고, 꽃도 옛날에는 크게 사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제 그림도 이렇게 고민을 해요. 상담을 하며 내 그림은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이름도 없고 작업 혼자서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여기 미술 하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이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혼자서 작업하면 제가 느낀 바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림이 빛이 볼 때가 온다고 저에게 좀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그분께서 용기를 저에게 주는 것을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너무 따뜻한 말씀 네. 해주셔서. 네, 여기 이름은 안 안 밝히셨네. 밝히고 싶어요. 네. 그분하고 전혀 안 밝힌대요? 무관해요. 안 밝히는 걸로 박수 한번 치고. 네. 선생님 네. 먼저. 예. 그 우리 소피아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평면에 전위 미술을 하시는가 했지만 바로 이제 이 창의성 인물을 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네. 이 코너 좋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일단은 이제 스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실에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서 격을 넘어서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차안과 피안을 이게 넘나드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갇힌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 오픈된 사고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건데 그 부분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삶을 동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나의 멘토처럼 내가 창의적인 인물이다라고 가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소피아 선생님께서 온 마음속에 이런 격을 넘어 있고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 다양성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내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앙드레 김은 제가 이제 성장 과정이 우리 앞집이었어요. 네. 가봤죠. 그러니까 누님들이 그 목욕탕 갈 때 못 가게 하고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 누님들 펄쩍펄쩍 뛰고 우리 못 가게 하고 아, 그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쭉 이게 저 삼청동 길을 가다 보면 프랑스 문화원 옆에 앙트레김 화이트 환자였어요. 그냥 하얗게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샵과 살롱이. 이분이 그 일을 하시고 있다면 정말 훌륭한 스님이세요. 정말 그 앙드레김 아티스트예요. 예, 아티스트고 패션이면 어떻습니까? 아티스트인데 패셔너 이전의 아티스트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분이 옆에 계시네요. 스님이 용기를 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런 스님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우리 김소피아 선생님도 어쩌면 멘토의 모습이 그런 선을 넘어서 포괄적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는 작품들도 아마 꾸준히 작업을 보여주신다면은 우리 독자들이 상당히 그 폭넓은 어떤 그런 예술 세계를 다음에 또 감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 선생님 투사적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투사요. 투사해 주세요. 네, 네, 너무 그 따뜻함과 자유로움과 순수함 이런 모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세밀한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부분 정말 배우고 싶고요. 특히 예전에 작품에서 티팬티 이렇게 그렇지. 붙이신 거에 그렇죠. 제가 깜놀했는데요. 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잘 이해가 됩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정서적이세요. 예, 그래서 그때는 방송국하고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준비하셔서 아주 정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 때가 다 됐네요. 이번에는 거꾸로 소피아 선생님이 마무리 인사, 백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제 관장님 마무리. 소피아 선생님 먼저 오늘 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합니다. 네, 여기 앙떼빵떼 관장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뷰. 저는 아직 배우는 게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좀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현실은 이렇지만 힘들 때는 많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요.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백 선생님. 네, 두 번째 지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앙대빵당 정신과 더불어서 잘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마칠게요.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 우리 독자분들께서 많이 보셨죠. 우리 한국 작가들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서양 작가들은 과연 어떨까 이렇게 아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국 작가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서 또 미술 한류가 된다면은 전 세계에 예술을 통한 그런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작가들도 그렇고 우리 미술관에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